자, 이번 시간에도 위클리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1번하고 2번은 그 둘 다 반대말이죠. 그쵸? 반대말인데 1번은 이제 관련이 있는 거냐, 관련이 없는 거냐 그 뜻인 거고 2번은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이거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니어 코드를 통해서 즉 반대말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밑줄이 밑줄 어휘 문제에서 정답으로 보통 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대말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는 건데요. 자, 일단 1번을 쭉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어느 정도 단서는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맨 앞에 that is는 즉 다시 말하면 그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 It was the time of exposure to the casinos and agents that dictated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일단 it과 비동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대시 보이는데 특히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 역할하는 대시 이렇게 딱 보이면 it is that 강조구문이라고 했었죠. it is that 강조구문. 자, 그러면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노출 시간이죠. 그쵸? 노출 시간이고 exposure to는 뭐뭐에 대한 노출 그 뜻인데 얘는 좀 알아두세요. carcinogen agent 이렇게 쓰면 발암물질 이렇게요.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 요건데요. 자, 그러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이다. 그쵸?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이다. 그래서 dictate는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적어주세요. 원래는 명령하다는 뜻인데 명령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기로 정해주는 것. 따라서 명령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뭘 결정해 주는 것은 the risk of developing cancer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develop에 밑줄 볼까요? develop. 원래 develo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개발하다 혹은 발전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암을 개발하는 것 이러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develop이 질병과 함께 쓰이면 질병 따위가 생기다 이렇게요. 뭐뭇이 생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이 생기다. 자, 그러면 암이 생길 혹은 암이 발생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암이 발생할 그 위험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입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그 발암물질에 노출된 쥐의 나이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노출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암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자, and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스팬이 딱 보이는데 스팬은 한 뼘 정도의 어떤 거리라든가 혹은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팬은 period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노출 이후에 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그 생존 기간이 있는데 그 생존 기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쥐의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암이 생길 위험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이었다고. 자, 그 다음에요. This study demonstrated 이렇게 보이죠? 이 연구는 that야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against 별표 한번 해볼까요? against.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쵸? 전치사 against가 나오면 against 앞과 뒤는 서로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약간 서로 맞서는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과 맞선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against는 화살표에서 뭐뭐와 다르게 뭐뭐와 대조되어. 자, 두 가지 적어주세요. 뭐뭐와 다르게 뭐뭐와 대조되어. 서로 이렇게 맞서는 거니까 같지 않다는 느낌으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무엇과는 다르게냐면 then 보이죠? 그쵸? 이 then이 그 당시의. 그쵸? then은 그러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뜻으로 쓰니까 그 당시에 current도 별표. current는 통용되는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뒤에 wisdom은 지혜라든가 지식. 자, 그러면요. 이 연구가 있었을 그 당시에 통용되는 지혜와는 다르게 통용되는 지혜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대조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연구가 실행되던 그 당시에 통용되던 지혜와는 다르게 이 연구는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수명이죠. 그쵸? 증가된 수명이에요. 증가된 수명 그 자체는 그러면
그래서 증가된 수명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단어 무엇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딱 바꿨을 수 있겠죠. 그쵸? 증가된 수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된 수명 그 자체는, 즉 나이 그 자체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그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맞다고? 요게 맞다고 이거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이 구문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as far as, 그 다음에 비동사 concern 여기 딱 보이죠? 그쵸? as far as 뭐뭐 concern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즉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 as far as가 나오면 뭐뭐만큼 멀리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as far as 뭐뭐 is concerned 이렇게 나오면 뭐뭐에 관한 한 뭐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뭐뭐에 대한, 그렇죠?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포커스를 살짝만 바꿔줘야 돼요. 얘가 얘다라고 생각하고 얘만 자주 보면 머릿속에 얘만 남거든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쫙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increasing cancer risk 딱 보이죠. 그쵸? increasing cancer risk. 그래서 암 위험의 증가죠. 그쵸? 암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는 무엇은 관련이 없다고? 나이는 관련이 없는 거죠. 뭐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나이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좀 만든 거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irrelevant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ll jokes about therapist fees asid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 일단 이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딱 보이죠? aside가 바로 무슨 말? 옆에 그 뜻이죠. 앞에 두지 않고 옆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두지 않고 옆에 두는 거니까 뭐뭇을 제쳐놓고, 됐어요? 뭐뭇을 제쳐놓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더 보게 되는 표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자리에 분사구문의 putting, 요게 이제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근데 put 뭐뭐 aside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뭐뭇을 옆에 두다, 뭐뭇을 제쳐놓다 그 뜻이거든요. 즉 원래 어떤 표현에서 나온 거냐면 put 뭐뭐 aside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뭇을 제쳐두고 뭐뭇을 옆에 두고서 그 뜻인데, 자, 여기에서 뭐뭇을 제쳐놓다, 뭐뭇을 옆에 놓다 그런 의미는 얘하고 얘를 봤을 때 뭐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요게 그 느낌을 좀 더 강조하는 말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프레임을 써줘야 맞는데 요게 생략되고 요것만 가지고도 이걸 옆에 두는 거니까 제쳐놓는다는 뜻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치료사의 그 비용에 대한 모든 농담들은 제외하고, 치료사의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농담을 던진다라는 거죠. 아, 저 치료사는 일도 안 하면서 돈 벌어 가네? 뭐 이런 식의 약간 비꼬는 농담들을 던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자, 그 치료사의 그 치료사의 비용에 대한 모든 농담은 제쳐두고 대대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대어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therapist의 소유격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치료사의 능력의 일부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자, 여기 그대로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lie in 이거 딱 보이는데 얘도 꼭 기억해 주세요. lie in 어디에 있다 그 뜻이죠. 어디에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움을 주는 치료사의 능력의 일부는 어디에 있다고? 단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에 있다고. 그쵸?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막 우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것을 좀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치료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이제 치료사 앞에서 치료사가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내가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 있죠. 거기서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도움을 주는 그들의 능력의 일부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여기서 튠이 딱 보이죠? 그래서 튠은 원래 어떤 의미예요? 튠은 이렇게 채널을 맞추거나 주파수를 맞추는 게 튠이거든요. 그럼 어튠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치료사 앞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치료사의 듣는 그 귀의 주파수가 나한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맞춰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는 적어주세요. 나한테 맞춰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는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적어둘까요? 이해하면서 나한테 맞춰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서 이제 그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치료사의 그 비용에 대한 모든 농담은 제쳐두고 치료사의 능력의 일부가 거기에, 즉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면서 그 순간 나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러한 끄덕임은 네, 그러시군요. 그러한 끄덕임 있죠. 누가 하는 거겠니? 당연히 치료사가 하는 거겠죠. 그쵸? 치료사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네, 그렇죠. 그때 충분히 빡칠만 하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죠. 그쵸? 자,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맞겠어요? meaningfu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그냥 앞에서 가만히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quality friend라는 거 딱 보이죠? 여러분 quality friend니까 어떤 친구예요? quality가 양질의 그런 뜻의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양질의, 훌륭한 그 뜻인데 그래서 훌륭한 친구는, 좋은 친구는 이걸 이해하고요. 이걸 이해하고 여기 딱 밑줄 볼까요? 자, run with는 무슨 말인가요? run with. 뭐뭐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함께 간다라는 것은 서로 비슷하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쵸? 서로 차이가 있으면 멀어질 테니까. 그쵸? 그래서 run with는 뭐뭐와 함께 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앞에 understand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세요. 받아들인다. 그런 느낌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이게 그 run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run with가 보이는데 요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run counter to 무슨 말일까요? 뭐뭐와 카운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카운터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맞은편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펀치를 날릴 때 나도 이렇게 상대방이 날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리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run counter to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against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run counter to, run against 뭐뭐와 역행하다. 뭐뭐와 역행하다, 뭐뭇을 받아들이지 않다. 적어주세요. run counter to, run against 뭐뭐와 역행하다, 뭐뭇을 받아들이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좋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들어준다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치료사처럼. 그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알면서 이렇게 나오죠. 뭘 안다라는 걸까요? Just how to validate the body's emotional state. 그래서 이때 body는 친구죠. 친구의 정서적인 상태 혹은 감정적인 상태를 어떻게 validate 하는지 알면서 validate, 인정하다, 확인하다 적어주세요. 인정하다, 확인하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혹은 확인하는 법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적 상태가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stem from은 뭐뭐에서 발생하다. 뭐뭐에서 발생하다, come from과 비슷합니다. 자, 친구의 그 감정적인 상태가 힘들게 얻은 개인적인 승리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단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중요한 단어들이 좀 많죠. 힘든, 어려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힘든 commute home에서 나온 것이든 commute home은 바로 무슨 뜻일까요? commute는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commute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commute를 통근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거죠. 그쵸? 차를 타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퇴근길에 그 뜻입니다. 퇴근길에 그랬을 때 commute home 이렇게 씁니다. commute home면 퇴근길에. 그러면 arduous commute home이니까 바로 무슨 말? 힘든 퇴근길에. 그쵸? 그러니까 퇴근길 힘들어서 빡쳐가지고 친구한테 막 화를 내는 것이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승리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훌륭한 친구는 좋은 친구는 이걸 알고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마지막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근데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This is a far cry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건 OVER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cry는 외침이지. 그럼 far는 바로 무슨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외침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에서 하는 말이면 서로 비슷할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르겠죠. 그쵸? 멀리 떨어진 외침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딱 보이면 얘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외침이니까 좀 멀어진 소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그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자,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Viewing the customer as a passive entity to absorb whatever the supplier decides to do to them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view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딱 as에 위주로 볼까요?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고객을 무엇으로 보는 거야? passive entity죠. passive는 수동적인, 그 다음에 entity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entity는 독립체라든가 혹은 실체 이 뜻으로 해요. 독립체라든가 실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객을 수동적인 독립체라고 보는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자, to absorb whatever the supplier decides to do to them. 그래서 공급업자가 그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수동적인 독립체로 고객을 보는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은 말이야, 우리 회사가 만들어준 물건이면 그냥 다 흡수하고 다 살 거야.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보세요. 사실 전자시대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자시대라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즉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전자시대에 Given that customers today have much information about suppliers as they had about them 이렇게 쭉 보이죠. given이 이렇게 뒤에 대디아 절과 함께 쓰이면 뭐뭇을 고려하면 됐죠? 뭐뭇을 고려하면 뭐뭇 때문에 한 적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기분이 뭐뭇이 제시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도 가능했었죠. 그쵸? 그래서 뭐뭇을 고려하면 그래서 뭐뭇을 고려한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었죠. 그쵸? 하나씩 생각이 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고려하면? 오늘날 고객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쵸? 오늘날 고객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따가 구문하면서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저기 볼까요? as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as 이렇게 딱 보이죠? 뭐뭐만큼 뭐뭐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만큼 뭐뭐하다 이제 그 뜻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대의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them이 가리키는 게 뭔지 이걸 봐야 돼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 고객들은 공급업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만큼?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혹은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동사 뒤에 지금 전치사가 보이고 그리고 대명사가 딱 보이는데 특히 동사나 전치사 뒤에 쓰이는 이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같으면 그때는 주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고 근데 뒤에 동사 뒤에 혹은 전치사 뒤에 그냥 대명사를 쓰면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다르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they는 당연히 뭘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당연히 suppliers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서로 이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customers를 가리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딱 봐야죠.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이요,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업자나 혹은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소비자들의 공급업자나 회사가 물건을 딱 이렇게 제공해 주기만 하면 무조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날 고객들은 공급업자가 고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공급업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뭐가 될 것이라고 바로 뒤에 명사 다음에 centric이 보이죠. 뭐뭐 중심적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객 중심적이 될 겁니다. 그쵸? 고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회사들은 알 겁니다. 자, 고객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라고 그 고객의 이때 advocate는 옹호자 그 뜻이 되는 거죠. 고객의 옹호자가 될 겁니다. 즉 지금은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고객 중심적이 되어야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위클리 리뷰를 가볍게 마치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 303에서 12페이지 12번과 그 다음에 옆에 13번 지금 좀 읽어주세요. 12번, 13번 읽어주세요. 12번하고 13번에서 그 문제 풀 수 있겠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하나는 어휘 문제고 하나는 어법 문제인데 같이 그것도 풀어주세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13번하고 14번에서 드릴 거고요. 12번하고 15번은 약간 웜업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쭉 읽어가 보면 되는데 일단 12번에서는 이 구조를 좀 같이 기억 먼저 합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동사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쓰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두 가지가 되는데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be 요게 생략되고요. 물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는 구조인데요. 자, 일단은 당연히 이 자리에는 명사가 될 것이고 이 자리에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비동사 다음 자리니까 형용사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에서 빌려온 두 가지 목적 관계가 능동이면 ing 그렇지 않으면 즉 수동이면 바로 PP 형태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뭐뭇이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다. 됐죠?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뭐뭇이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다. 그래서 consider하고 이렇게 find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뭐냐면 가끔 어법으로 나오거든요. 가끔 어법으로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딱 바꾸면 특히 요거 얘는 수동태로 잘 나오고 얘는 능동태로 잘 나오는데요. 수동태로 딱 바꾸면 뭐뭐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하면 be 그 다음에 당연히 뭐 PP 형태니까 considered 이렇게 딱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서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뒤에 be considered 다음에 뭐뭐라고 여겨진다. 그대로 뭐가 나오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be 플러스 pp 형태로 딱 끝나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앞쪽에 주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쵸? 앞에 주어가 있을 것이고 전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ing나 pp나 다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는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될 거니까 전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비동사, 주격 보호 완전한 문장이죠. 우리가 보통 완전한 문장일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없어도 되는 부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러면 뒤쪽에서 당연히 부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로 여겨진다 그랬을 때 원래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던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가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뭐로 여겨진다 주어 be considered 형용사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걸 통해서 find가 그러면 능동어를 쓸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보니까 왜 특정한 언어는 잘못 생각되는가 잘못 여겨지는가 똑같아요. 자 원시적인 것으로 잘못 여겨지는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consider 합니다. 일단 보이죠? 그쵸?
consider 여기다라는 뜻이겠네. consider가 나왔을 때 고려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뭐라고 여긴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딱 보이죠. 그쵸? 목적어 보이고 그다음에 형용사죠. 형용사라든가 그 다음에 ing가 딱 붙었으니까 당연히 얘도 전체적으로 다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을 ugly, 보기 흉한, 추한 그 뜻이죠. 보기 흉하거나 원시적인 소리가 들린다고 여깁니다. 그쵸? 보기 흉하거나 원시적인 소리가 들린다고 여깁니다. 만약에 그러한 언어들이 make use of는 무엇을 사용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소리를 사용하거나 소리의 결합을 사용한다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딱 명사가 딱 보이고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딱 보이죠. 그쵸? 여러분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명사하고 주어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그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명사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네? 그쵸? 주어 동사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자리에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니까 요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네? 그쵸?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적 하나 없겠죠? 그쵸? 목적 당연히 하나 없을 거고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뭘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뒤에 나오는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목적하고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생략하는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목적격이 됐건 주격이 됐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잘 들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뒤에 목적 하나 없다. 두 번째, 생략된 목적어는 무엇과 같은 말이다? 선행사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었다. 첫 번째, 뒤에 뭐가 하나 없다? 당연히 목적어가 하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뒤에 목적 하나 없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뒤쪽에 생략된 목적어 있죠? 그렇죠? 생략된 목적어는 무엇과 같다고? 선행사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여기 쫙 보니까 they find 그들이 발견한다. 어떻다고? 분명하다고,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일단은 형용사죠. 일단 형용사인데 요 자리에 지금 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그쵸? 목적어 왜 없을까? 요 자리에 뭐가 생략되었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 얘를 쓸 거냐? 형용사인데 얘는 원래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어? 목적격 보였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목적어가 안 보이지.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였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됐는데 왜 생략이 됐어? 이렇게 되니까 생략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얘를 쓸 거냐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목적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목적어가 없네?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되면서 목적어가 없네? 그때는 생략된 목적어를 무엇과 같다고? 선행사하고 같다며. 그러면 저 자리에 클리어냐 언클리어냐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앞에 나오는 얘네들 있죠. 앞에 나오는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왔어? ugly하거나 primitive sounding이라고 이제 여긴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자 만약에 그러한 언어들이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소리나 소리의 결합을 사용한다면 그쵸? 그러면 그들이 어떤 소리나 어떤 소리의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불분명한 소리나 불분명한 소리의 결합을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원시적이거나 혹은 보기 흉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요거. 그래서요, 요거 책에 오타가 좀 있거든요. 우리 17페이지에 그 알짜 해석 있죠? 17페이지 알짜에서 맨 밑에 12번에 대한 해석이 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12번에 대한 해석. 왜 특정한 언어는 원시적이라고 잘못 생각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자신이 쓰는 언어의 소리와 매우 달라서 분명하다고가 아니라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분명하다고가 아니라 불분명하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자, 요거 볼 수 있겠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요거 오늘 이게 살짝 낯설게 여겨진다면 이 부분 생각하면서 꼭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왜냐하면 the sounds are greatly different. 그 소리가 대단히, 매우 대단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언어의 무엇과 다르기 때문에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sounds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그 말하는 언어의 소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분명하다고 여긴다면 저렇게 여긴단다. 됐습니까? 요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우리도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13번을 보면요, 요거 자체는 쉽거든요. 13번 요거 자체는 쉬운데, 일단 지금 비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뭐 did를 쓸 거냐 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do나 does 혹은 과거형일 때 did 저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일단 뭐냐면 비동사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 이하를 반복할 때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do나 does나 did는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 이하를 반복할 때 그때 쓰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쵸? 이렇게 딱 물어보면, 나 늦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요것만 딱 써도 되죠. 그쵸? 왜? 앞에 나오는 무엇? 비동사 이하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다 쓸 필요가 없죠. 그쵸? 비동사만 딸랑 쓰면 앞에 나오는 비동사 이하를 반복할 때 쓰는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너 음악 좋아하니? 그때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딱 하죠. 그쵸? Yes, I do. 이렇게 하면. 얘는 참고로 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의문문일 때 쓰는 거고, 여기서 do는 바로 뭘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오는 like music 이하를 그대로 반복할 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딱 물어보면, 혹은 저렇게 밑줄이 있으면, 비동사나, 혹은, do나 does, 거기에 딱 밑줄이 있으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앞에 일반 동사를 반복할 거냐.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 그쵸? 앞에 비동사 이하를 반복할 거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쵸?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딱, 필기하시고, 대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필기하고, 대뇌 동그라미. 야, 그래도 우리 토파보기 과제에서 주는 어법 잘 챙겨보고 있죠? 그 해설 내가 다 쓴 거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나갔던 우리 토파보기 과제의 어법 있잖아요. 혹은 최근 한 5개년? 5개년 정도 평가원에서 물어봤던 것을 쫙 다 뽑은 거예요. 평가원에서 물어봤던 것을 쫙 다 뽑은 거니까, 그건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일부러 하나씩 며칠 밤을 새가면서 해설을 다 다른 거예요. 해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꽤 쓸만할 겁니다. 자, 그렇게 꼭 복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비교급을 가리키는 than이 딱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뭐뭐보다 그랬을 때 than이 쓰는 거고, 비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뭐뭐보다가 있고, 뭐뭐만큼 뭐뭐하다 똑같다라는 거 있죠. 그쵸? 우리가 보통 동등 비교라고 이야기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as가 있다. 그쵸? 그래서 비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뭐뭐보다 혹은 뭐뭐만큼. 뭐뭐보다 혹은 뭐뭐만큼 이렇게 쓰는 건데, 늘 물어보는 건 이쪽이에요. 늘 물어보는 것은 뒤쪽인데, 자, 그러면, 자, 이 뒤쪽에서요,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 대상이겠죠? 그쵸? 비교는 첫 번째, 앞쪽과 같은 형식이다. 적어주세요. 앞쪽과 같은 형식이다. 이때 같은 형식일 때는 특히 무엇에 주의한다? 특히 동사에 주의한다. 이렇게요. 특히 동사에 주의한다. 앞에 일반 동사가 쓰였으면 뒤쪽에서 일반 동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 앞에 비동사가 쓰였으면 뒤쪽에서 비동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쵸? 일반 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비교해야지 맞지.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를 비교하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비교하고, 이게 웃기잖아. 그렇잖아. 자, 그래서 앞에 비동사면 이 자리에 비동사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앞에 일반 동사면 그걸 반복하는 do나 does, 과거 형태면 did.
이렇게 쓰자 맞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된 다음에도 투부정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앞에 동명사야. 그러면 as 다음에도 동명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앞뒤는 같은 구조, 같은 형식이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자, 앞쪽과 같은 구조, 그 다음 특히 동사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역시 앞쪽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앞쪽에 있던 게 반복되면, 그러면 무엇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반복되는 건 생략 가능하다. 그러나 비동사하고 do나 does를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반복되면 생략도 가능하다.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 그쵸? 여기서 이분 봤던 거 있죠? 반복되면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꼭 뭘 해주라고 의미상 적절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꼭 해석을 해줄 것. 됐죠?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해석에 주의한다. 됐어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거. 자, 무슨 얘기인지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얘는 쉬워요. 보세요. 자, 참고로 이때 데이는 새들이에요. 새들인데, 자, 그 새들이, 자, 원래 이제 이걸 발췌했던 지문에서 얘가 새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새들이 낯선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걸 들었을 때, 됐죠? 낯선 새의 울음소리를 테이프 리코딩 녹음한 걸 들었을 때 그 새들이 더 빨리 노래 부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overlap은 바로 무슨 말? 뭐뭐와 겹치게 하다. 뭐뭐와 중복되게 하다. 그들의 노래를 무엇과 재생된 노래. 됐죠? 플레이백에서 재생된 노래. 그들의 노래를 재생된 노래와 더 자주 겹치게 했습니다. 즉, 언제? 낯선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였죠. 언제와는 다르게 이웃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그 뜻이죠. 그쵸? 지금 비교를 무엇과 무엇을 가져가고 있다고? 낯선 새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이웃하는 새의 울음소리. 즉, 가까이 잘 지내던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와 낯선 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얘는 되게 간단하지. 뭘 묻고 있는 거야?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 앞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쟤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비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앞에 비동사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얘를 써줘야 맞단다. 앞에 일반 동사를 반복하는 거 당연히 디드를 써줘야 맞는 거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살려서 지금 14번을 얼른 풀어주세요. 자, 14번으로 넘어주세요. 14번도 문제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지금 13번에서 했던 건 된 다음에 쓰이는 걸 물어본 거고, 얘는 지금 어디? as 다음에 쓰이는 거 물어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아무리 앞에 문장에 살펴봐도 비동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앞에 나오는 applies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일반 동사의 반복이니 당연히 뭐가 맞다? does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좀 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참고로 첫 번째 줄에서 good는 물건이나 상품. 됐죠? 물건이나 상품. 그렇게 봐야 돼요. 다 알잖아요, 요즘. 무슨 관련된 상품이 있다 그랬을 때 관련된 굿즈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 그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상품은 이동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합의했다가 아니지. 그치? 비슷한 구조로 열거되면 그러면 앞에 게 반복되니까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생략된 걸로 보면 돼요. 그쵸? 자, 상품은 이동되어야 하고 가격은 합의되어야 하며 only after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이제 요거 하나씩 생각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로를 묶어서 이렇게 동사 주어, 도치가 됐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기억합시다. only 다음에 부사를 쓰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딱 보이면 뒤쪽에서 어떻게 된다고? 동사 주어 도치된다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도치가 되어도 해석은 동일한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뒤쪽에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에서 끊어주라는 거예요.
동사 앞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주어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주어 이렇게 뒤쪽에서 주어를 잡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의미 덩어리고 어디서부터 도치인가 그걸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단지 뭐뭐 한다면 뭐뭐다. 됐죠? 단지 뭐뭐 한다면 뭐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단지 길고 복잡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길고 복잡한 과정 이후에 상품이 in question 적어볼까요? in question. 요거는 문제시 되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꾸며주면서 앞에서 언급된 적어주세요. in question 앞에서 언급된 혹은 논의되고 있는 이렇게요. 앞에서 언급된 혹은 논의되고 있는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된 그 상품이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누가? 최종 사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무슨 말?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누구누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상품이 이동이 되고 가격이 이제 합의가 되면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상품은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실수요자 앞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보세요. 뒤에 보니까 자 이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고? 아,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영화와 비디오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딱 나오죠. as much as 뭐뭐만큼 많이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앞에 applies를 반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does를 써줘야 맞습니다. 즉 다른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만큼이나 많이 이건 영화와 비디오에도 적용이 되며 자 그건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어디? 영화와 비디오의 그 분야에도 영화와 비디오의 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That likes to think of itself 스스로를 생각하고 싶어하리. 자 remote from 하다고 여기 remote의 밑줄. 자 원래 remote는 멀리 떨어진 그 뜻이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가 있어요? remote control에서 그걸 리모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비슷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different하고 비슷하다. 자 그러면 스스로를 다르다고 여기는 거죠. 심지어는 antagonistic은 상반된 적어둘까요? 상반된 스스로를 다르다고 혹은 심지어는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무엇과? regular processes of commodity exchange 여기 딱 보이죠? commodity exchange니까 상품 교환이라는 뜻인데요. 상품 교환에 저희 비디오는요 상품과는 다릅니다. 저희 영화는요 상품과는 유통되는 과정이 다르다니까요. 그 얘기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온 commodity는 그냥 보통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품 교환의 이런 과정과는 상반되며 심지어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영화와 비디오 사업의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여기서 이거 한 가지 봅시다. 여기서 regular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regular. 그치? 원래 regular가 어떤 뜻이야? 규칙적이지. 여러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늘 그렇게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잘 기억해야 돼. 아, 이게 유절의 의미도 있구나. 통상적인, 적어주세요. 유절의 의미도 있구나. 늘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유절의 느낌으로 뭘 쓸 수 있다고? regular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돼. 통상적인, 보통의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 일요일이면 늘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유절한 것이고 regular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 비교급 뒤에 비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앞에 일반 동사를 반복할 때 쓰는 do나 does 혹은 과거형일 때 did를 쓸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근데 여기까지 좀 어렵냐? 할만하죠?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니 이렇게 EBS라든가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할만하게 주고 나서 사실은 동일한 개념인데 이게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15번 밑에 적어도 돼요. 15번에서 필기할 분량은 적기 때문에 15번 밑에 적거나 아니면 14번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 필기해 주세요.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둘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틀렸다면 뭘로 바꿔야 되는지 문제 먼저 적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필기 먼저 해주세요. 밑줄 그은 거 둘 중 하나가 틀렸는데요. 틀렸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적절한지. 그래서 그때 2019학년도 그때 수능 때요. 어법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려가지고 오답률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우리 문장들 있잖아요. 그건 평가원하고 EBS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수월해진다 하더라도요. 특히 EB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EBS 교재를 풀거나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져요. 특히 6평 지나고 7, 8월 되면 되게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독해 연습 문제도 잘 풀고 수능 완성 문제도 잘 푸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 EBS 교재의 난이도보다 항상 어렵게 나오는 게 수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BS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하고 있기는 하되 결국은 더 잘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평가원 규칙 문제를 좀 더 열심히 잘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있죠. 그쵸? 선생님이 이투스 이제 계속 모의고사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나오는 교육청이 아니라 사설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그 사설에 있는 난이도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내가 공부한 것과 시험을 봤을 때 그 괴리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EBS 잘한다고 해서 잘 풀린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사설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89점, 79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계속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더 좋은 자료를 평가원 끝나고 협의해서 만들기로 거의 다 플랜을 짰어요. 선생님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쵸? 플랜을 짰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자료가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EBS하고 기출이 아닌 다른 자료가 나갈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자, monumental이라는 것은 기념비적인 혹은 엄청난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단어다 이렇게 나오죠. That comes very close to 이렇게 보이는데요. 얘는 이렇게 알아둘까요? Come close to 딱 보이죠? Come close to 뭐뭐에 가깝다 그 뜻입니다. 뭐뭐에 가깝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 아닌가요? 그쵸? 어디에 가깝다라는 것은 보통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가 뭘 가리킬까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장소나 공간으로 가깝다는 얘기니까 뒤에 나오는 to 있죠? 이 to가 바로 무엇으로 쓰였다고? to가 전치사로 쓰였다고. 그쵸? to가 전치사니까 come close to ing, come close to 명사, 뭐뭇에 가깝다. 따라서 앞쪽에 이렇게 expressing 맞았죠? 그쵸? expressing 맞았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러면 come close to ing라고 외워야 되는 건가요?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그거 외워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요령은 간단해요. 자, 지금 어디에 밑줄이니? 어디에 밑줄이야? 동명사의 밑줄이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준동사의 밑줄일 때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일 때 무엇과 구별하는 거라고? 동사하고 구별하는 거라고. 얘네들이 밑줄이 있으면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즉 준동사의 밑줄이 있는데 앞이나 뒤에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준동사는 맞게 쓰였다라고 생각한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뭐가 보이니까 앞에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앞에 명백하게 동사가 보이죠? 명백하게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뒤쪽에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식의 준동사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동사가 안 보여. 동사가 안 보이면 준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 동사로 바꿔야겠죠. 그쵸? 이제 그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밑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쭉 보니까 그 monumental,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징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까운 말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요. 자, 이게 왜 괜찮은 거냐면 앞에 지금 부정어가 보이죠. 그쵸? 부정어 never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어가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도치되었다고. 그쵸?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서 도치되었다고.
그래서 해석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결코 뭐만 한 적은 없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이후로도 결코 기념비적이라는 특징이 성취된 적은 없었다. 달성된 적은 없었다. 완전히. 그쵸? 기념비적이라는 특징이 완전히 달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만큼? 요것만큼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뒤쪽에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킬까요?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거 바로 the quality of the monumentality 요걸 가리키는 거죠. 그쵸? 기념비적이라는 특성. 자, 요게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쫙 보이죠?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잘 들어. 자, 디드가 맞았다 치자. 그쵸? 그럼 디드가 맞았으면 디드는 앞에 뭘 대신하는 거야? 일반 동사인데 과거형을 대신하는 거죠. 그쵸? 앞에 일반 동사 있어 없어? 있잖아. 어치브도 보이죠? 그쵸? 비동사도 있네요. 그쵸? 비동사도 있고 비동사의 과거분사 빈도 보이죠? 그쵸? 비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맞았다면 앞에 일반 동사를 대신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써보라고. 자, 그럼 뭘 쓰면 되겠어요? 일반 동사를 대신하면서 과거니까 이렇게 딱 대신하는 거죠. 그럼 말이 되니 안 되니? 기념비적이라는 특징이 달성한 거야? 얘가 달성한 거야? 얘는 달성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맞겠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달성된 거니까 그러면 was achieved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그쵸? 앞에 나오는 무엇을? 비동사이야, B 플러스 PP 형태. B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가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요때 달성된 것만큼이나 그 이전, 그 이후로도 결코 완전히 달성된 적은 없었다. 이제 그 얘기구나. 그러면 달성되었다고 봐줘야 맞기 때문에 비동사 이하가 반복되니까 뭘로 바꿔줘야 맞다고? 요렇게 바꿔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다. 일반 동사를 반복하면 do나 does를 쓴다. 비동사를 반복하면 당연히 비동사를 쓴다. 단, 시제는 다를 수 있다. 됐죠? 여기는 현재 완료하고 과거. 시제는 다르지만 현재 완료 수동이죠. 그 다음 뒤쪽도 수동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사용한 형태라는 것은 동일한데 자, 시제는 다를 수도 있다. 됐죠? 비동사하고 비동사를 비교하고 일반 동사를 비교하는데 시제는 다를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15번 읽어주세요. 1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5번 쭉 읽어주세요. 자, 칠판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적어두고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it takes가 보이면 그리고 it cost가 보이면 보통 뒤쪽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얘는 가조 진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걸리다 필요하다, 뭐 시간이 걸린다, 뭐 노력이 필요한다 이랬을 때 얘는 비용이 들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저게 이제 과거 형태로 쓰여서 it took 이렇게 쓰면 걸렸다,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요거 하나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뭘 묻냐면 볼게요. 행동 경제학자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경제학자들인데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을 as opposed to는 뭐뭐와는 반대로, 그래서 뭐뭐와는 다르게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와는 다르게. 자, 그러면 자, 비교가 지금 앞에 나왔던 것에서 지금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비교는요, 아까 than하고 as도 나왔지만 여기 지금 뭐뭐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르다고 비교한 거잖아. 그쵸? 어찌됐건 비교는 같은 형식으로 한다 그랬었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맞겠고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는 게 맞겠죠. 사람과 사물을 비교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는 거야? 행동 경제학자와 얘네를 비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행동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요과는 다르게. 그쵸? 여기다 꾸며주는 거죠.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데, 뒤에 보니까 simply assume, 단순히 가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정신이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얘네와는 다르게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야,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 아닌가? 카인드 사람인가? 자, 이제 관점을 이렇게만 살짝 바꿔주세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배웠냐? 과거에는 수능 전까지는 선행사 사람이면 who를 쓰고 사물이면 which를 쓰고 둘 다이거나 상관없다. 그러면 that을 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거꾸로 봐야 돼, 이제. who를 쓴다라는 건 앞에 선행사를 사람 취급한다. which를 쓴다라는 건 선행사를 사람이 아닌 것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수능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를 who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부사를 쓸 거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자, 이걸 묻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자, 선행사가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뒤에 이렇게 who를 썼다라는 건 선행사를 어떻게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 부류의 사람들, 카인드요. 부류의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 문맥상 요게 생략된 거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 카인드를 부류의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이렇게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행동경제학자는 인간의 정신이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자는 자, 동사 딱 보이죠? have shown again and again이니까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때 shown의 목적어가 뒤쪽에 that 이하라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앞에 나온 shown의 목적어다. 자,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자 공정하지 못한 제한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even if 딱 보이죠?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라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은 말? 올드하고 같은 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들게 한다 하더라도 됐죠? 비록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들게 한다 하더라도 가주어, 진주어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이 들게 한다 하더라도 즉 비용이 들어도 공정하지 못한 제한은 거부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오늘 독해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